안녕하세요, 설병원입니다. 통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들고 왔습니다. 블로그 통계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방문자 수 확인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넘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운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서 이건 좀 잘했고 이건 못했다,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체류 시간도 늘어나고 조회수 올라가, 방문자 수 올라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면서 그 블로그가 점차 전문성과 어떤 신뢰성을 갖추게 되고 수익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다. 오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원래 블로그 통계는 블로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통계가 있었고,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부수적인 또 다른 통계 툴이 생겼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 전자는 좀 빠르게 훑어볼 거고요, 후자는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눠서 설명하는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블로그 통계입니다. 제일 처음 블로그 통계 들어오면 이렇게 일간 현황부터 뜨고요, 전체 조회수, 공감수, 댓글수, 이웃 증감수, 이런 식으로 쭉 종합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어제 하루 동안 게시물 조회수 순위, 동영상 재생수 순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동영상 재생수 순위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제 방문자 수 대비해서는 재생수가 그렇게 많진 않죠. 근데 재생수가 유독 많았던 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하루 조회수가 한 15,000, 2,000이었는데 그 조회수 대비해서 특정 몇 개 동영상의 재생수가 200, 300, 많게는 4, 500 단위를 찍었던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영상이 조회수가 높았던 이유, 그리고 그 동영상을 품고 있는 그 포스팅이 있겠죠. 그 포스팅의 조회수 대비해서 동영상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 포스팅 조회수는 100밖에 안 되는데 동영상 재생수는 막 20, 30이야. 그러면 재생 비율이 20%, 30%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는 거죠. 그럼 그 동영상이 인기 있었던 이유를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메모를 해놨다가 다음에 또 활용을 한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유입 경로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키워드들로 유입이 됐고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전통적으로는 통합검색 모바일, 지금 보고 계시는 얘가 높은 게 베스트 하고요, 최근에는 네이버 메인 유입이 여기가 높게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 보면 네이버 메인 모바일 홈판 1.47% 나오죠. 얘가 좀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저도 높을 때는 30%에서 50%까지 올라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홈판의 특징인데 시즌을 많이 타기도 하고, 그리고 채널을 많이 타기도 합니다. 막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구간이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검색 노출도 그렇지만 이 홈판 같은 경우는 블로거가, 즉 사람이 컨트롤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많이 높게 가져가겠다,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거보다는 아직까지는 분명히 네이버가 검색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통합 검색, 모바일이든 PC든 이쪽이 높은 게 유리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저 같은 경우는 구글 검색이 비율이 좀 높죠. 구글 검색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블로그가 안정적이라는 뜻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챕터는 왼쪽에서 볼 수 있고요, 방문 분석입니다. 첫 번째 조회수부터 좀 보면 일자별로 내 포스팅을 읽은 조회수가 나오죠. 지금 보면 주말에 확실히 좀 낮았고요, 그리고 월요일이 돼서 다시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웃과 이웃이 아닌 피이웃, 이렇게 혹은 기타,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세병원님, 제 블로그는 이 기타 숫자보다 서로 이웃이나 이웃 숫자가 훨씬 더 높아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피이웃과 서로 이웃이 기타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다, 즉 내 블로그를 즐겨찾기를 해놨든 스스로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겠죠. 그만큼 블로그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자, 다시 통계로 넘어와서, 그리고 조회수 밑으로 순 방문자 수가 있는데 지금 16,354 이렇게 떠있죠. 조회수는 17,747. 이건 페이지 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와서 몇 개의 게시글을 받느냐. 지금 여러분들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시면 보통 이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방문자 수가 높지 않은 편이라면 페이지 뷰도 좀 높은 편일 거예요. 근데 저처럼 방문자 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높다, 그러면 페이지 뷰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평균적인 순 방문자 수가 예를 들면 1만 이상인데 조회수는 2만, 3만이 나온다, 이런 블로그가 있다면 이건 완전 무적이다. 10,000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조건 두세 개씩 본다는 얘기야. 아무튼 이건 페이지 뷰에 대한 얘기였고요. 무조건 페이지 뷰 수는 어떤 식으로든 높게 가져가려는 노력을 하면 당연히 블로그가 건강해진다. 블로그에 딱 들어가면 내 게시글이
1부터 10까지 최근 작성한 것들, 이게 순서대로 쭉 이어지게 보이는 그런 블로그가 있고요. 들어갔는데 최근 게시글 하나만 딱 떠 있는 경우가 있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좋을 것이냐, 한 개만 떠 있는 게 좋습니다. 통계학적인 접근으로 보자면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여기서 블로그를 찍고 들어가면 여기 페이지당 글이 있어요. 처음에 이게 블로그 시작하면 3개인가 5개로 자동 세팅이 되어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에 많이 보이면 좋은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10개로 바꿔놓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한 개가 좋습니다. 자, 내가 10개가 떠 있어. 그러면 그건 페이지 뷰라고 하죠.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몇 개의 게시글을 읽었느냐, 그게 1로 카운트가 된다. 10개가 떠 있어도 한 페이지에 떠 있기 때문에 페이지 뷰는 1이다. 불리한 또 다른 이유는 사용자가 그걸 보면 1부터 10까지 글이 쭉 이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없어. 막 스크롤 압박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탈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페이지당 글수는 1개로 지정하시는 게 좋다. 비슷한 개념으로 방문 분석에서 재방문율이 있어요. 지난 일주일간에 저는 1.8%였습니다. 한 번 제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이 또 방문할 확률이 한 번 제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이 또 1.8%만큼 방문을 했더라. 밑에 보면 주간별 데이터가 나오는데 2%가 넘는 주간도 있고 대부분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죠. 당연히 이 재방문율도 높이면 높을수록 블로그가 건강해진다. 그리고 아래쪽은 평균 사용 시간인데 체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3분 51초, 그럼 긴 거예요? 이거는 카테고리마다 다르다. 내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게 이쪽 왼쪽에서 블로그 평균 데이터,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고 15년 4월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한 분기 이전 데이터까지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IT 쪽에서의 조회수, 방문 횟수, 순방문자 수, 평균 사용 시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내 수준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보시고 조금 낮다라고 하면 이걸 목표로 한번 달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사용자 분석을 좀 볼게요. 이번엔 유입 분석을 보면 어제 하루 동안 실제로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됐는가, 그리고 유입 경로, 앞서 살펴봤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 시간대와 성별, 연령별 분포, 이렇게 조금 디테일한 항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전달인 5월 평균적인 조회수와 그리고 내가 조회한 6월 30일자, 그리고 6월 30일 기준으로 바로 어제 거, 이렇게 3개의 그래프를 시간대별로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조회수를 볼 수 있고 이걸 시간대로 구분해서 볼 수 있고요. IT 블로그는 밤 10시부터 12시 사이가 조회수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시를 좀 보면 세 번째 챕터 여기 시간대별 유입 경로가 있어요.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로 많이 활용을 했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찍어보면 시간대별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그 키워드 있죠. 그게 달라진다는 얘기야. 검색돼서 유입된 키워드 제일 탑은 싸이월드 미니홈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 1시로 찍어보니까 달라. 이게 세 번째로 내려가 있어. 새벽 1시에는 애플워치 수면 분석이 두 번째 있더라. 그리고 1위는 인스타 추천 친구 안 뜨게. 즉 새벽 시간에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인사이트가 나오죠. 이게 지금 하루치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찍어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통계를 이런 식으로 자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내 블로그 카테고리에서 새벽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검색이 많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내가 알게 돼요. 그거에 맞는 컨텐츠를 배치해 놓는 전략이 필요하다. 성별, 연령별 분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의외로 제 나이 또래는 높지가 않죠. MZ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가 있다. 이분들 중에서도 여자의 유입 경로가 상당히 높다. 이거는 제가 이쪽에 맞춘 컨텐츠를 잡으려고 했고,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거 관련된 팁이랄지, 기기 쪽으로는 애플 기기들, MZ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를 많이 잡으려고 했던 게 있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에 최대한 맞추려고 했어요. 그 노력이 여기 통계에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대별 조회수 순위도 재밌는데 1위에 있는 윈도우 11 꿀팁, 컴퓨터 자동 종료 예약, 명령어 매일 자정이 돼서 1시쯤, 새벽 1시, 2시쯤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항상 얘가 그 시간에는 조회수 탑을 찍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는 조회가 안 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제목을 보세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예약을 걸어놓는 팁을 걸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일부러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늦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캐치를 했고, 그거에 맞게 배치를 하니까 실제로 통계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지표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 종류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 놓고 있고요. 클릭해서 기간별로 일간, 주간, 월간으로 해서 내가 엑셀로 다운 받을 수가 있다.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을 좀 뽑아봤습니다. 조회수와 순 방문자 수의 차이는 무엇이냐? 조회수는 내 포스팅이나 어떤 그 목록을 열람한 총 그냥 숫자예요. 근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 순 방문자 수가 있어요. 이거는 중복이 없는 거야 일단. 아까 제가 봤죠? 16,000 얼마인 거. 실제로 16,000명이 16,000회가 아니라 16,000명이 들어온 그 수치다. 그게 바로 순 방문자 수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별, 연령 데이터가 저는 안 보이는데요. 그거는 찾아보니 최근 한 달 동안 내 블로그의 순 방문자 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그 게시물들 있죠. 그 게시물들에서 확인 가능한 조회수, 이용자 수가 5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별, 연령별 분포가 보이지 않는 거다. 해외 유입도 통계에 반영이 되냐? 네, 다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두 번째 챕터,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세 가지 키포인트로 나눠서 짧게, 간결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 경쟁력 확인하고요. 두 번째, 예상 수익, 광고 클릭률. 세 번째, 트렌드 인사이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경쟁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통계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한 번 쓴 포스팅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블로그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 수준 대비해서 히트를 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내가 10개를 쓰면 똑같은 퀄리티를 썼는데 그 중에 유독 잘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 잘 되는 애를 찾고요, 다시 쓰는 거야. 근데 그냥 다시 쓰는데 그치지 않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로 풀어가서 이걸 하나의 시리즈로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할 때 어떤 키워드가 나한테 그럼 그런 키워드가 되느냐, 그걸 찾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 들어와서 유입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유입 경로가 먼저 나오는데 오른쪽 유입 검색어로 넘어가요. 그러면 앞서 살펴봤던 6월 30일 통계가 그대로 나오죠. 근데 위쪽을 보면 조그만 글씨로 이런 게 있어요. 유입 수순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 이걸 많이 간과를 하는데, 오른쪽에 경쟁력 지수 순이 있어요. 싸이월드 미니홈피, 이 키워드가 내 통계에서 가장 많은 유입이 일어났다, 그냥 이게 아니라 싸이월드 미니홈피라고 하는 이 키워드 자체에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추세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많이 검색하는가, 그런 추세적인 데이터다 라고 감을 잡으시고, 검색어별 통계 보기 누르면 화면이 새로 열려요. 여기서 녹색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 이 키워드를 일자별로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하고 있는가, 즉 트렌드를 보여줘요. 그리고 보라색의 이 막대 그래프는 실제로 그럼 그날에 나한테 유입이 된 그 수치를 보여줘요.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20일경에는 검색 트렌드 대비해서 내 유입이 좀 낮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낮다가 이 만나는 지점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검색 트렌드 지수, 사람들은 72번을 그날 검색을 했는데 실제로 내 채널에는 104번이 유입이 됐다. 사람들의 트렌드보다 내 검색 유입이 훨씬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조금 다시 변동이 있다가 6월 30일자로 다시 반등을 하죠. 그래서 밑으로 더 내려가 보면 이 키워드에 대한 내 블로그의 경쟁력 지수는 100으로 봤을 때, 그럼 상위 노출된 탑5의 평균은 몇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키워드를 쓴 전체 블로거들의 평균은 몇이냐, 이걸 대비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 평균이 33.3, 탑5는 51.7, 내 경쟁력은 월등히 높죠. 그냥 단순히 이 키워드로 내 블로그에 많이 들어왔다, 그 날에 많이 들어왔다가 아니에요. 이 키워드는 내 블로그에 굉장히 잘 맞는 키워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달력을 누르면 일간, 주간, 월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월간으로 바꿔서 두 달을 앞서가 볼게요. 5월 한 달이에요. 이번은 30일 통계를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고, 30일을 기준으로 봤는데 퍼플렉시티라는 이 영문 키워드가 1위에 있다. 실제 유입도 1위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경쟁력 지수로 바꿔보면 탑5의 평균이 25.5인데 나는 100이다. 이건 거의 4배죠. 굉장히 높죠. 검색어별 통계 보기로 들어가서 보면 제가 이걸 4월 달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5월까지 검색이 이어진 거예요. 5월 한 달 동안 검색 트렌드 지수는 100밖에 안 됐어. 근데 내 채널에 유입된 건 8,000이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포스팅의 조회수를 보면 한 달 동안 8,000번이 조회가 됐다.
물론 블로그 지수나 평균 방문자 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건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인 평가 수치를 이렇게 그래프로 디테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쓴 키워드들 그리고 내 블로그로 유입되고 있는 키워드들 하나하나의 이런 경쟁력 지수를 확인해서 후속 조치 2편, 3편을 이어갈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스토리를 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바로바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검색 트렌드 지수 대비해서도 이렇게 월등히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 말은 뭐야? 이 영문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이 키워드 자체가 아직은 뭐다?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바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4월에 쓰고 정보성으로 썼어요. 쓰고 나서 조회수가 높았던 거는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6월로 접어들면서 이게 상위 노출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기억 속에서 까먹었었어요. 근데 이 통계 데이터 지금 영상을 준비하면서 보니 아 맞다, 이거 있었지. 야, 이렇게 높았었어? 다시 써야겠다. 2차, 3차 컨텐츠를 써야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때 1편을 쓸 때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플렉시티와 챗GPT의 간단한 사용법만 비교를 했어요. 플랫폼의 차이만 그냥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1편이야. 그럼 2편은 뭘 쓸 수 있겠어? 퍼플렉시티 사용법, 활용법, 심화편 이런 식으로 계속 2차, 3차 컨텐츠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약간 트렌드에 맞게는 이런 것도 가능할 거야. 퍼플렉시티로 뉴스 요약하는 방법, 퍼플렉시티 업무 활용법,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 블로그에서 벌써 경쟁력이 있는 키워드로 판명이 났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올해 말까지 한 달에 한 편만 써도 이렇게 계속 최상단에 뜰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리워드예요. 여기 리워드 탭에 들어가면 되고요. 제가 블로그에 신경 안 쓰다 보니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고요. 여러분 블로그에 맨날 애드포스트 수익 들어오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포스팅에서 얼마의 수익이 나왔다까지는 안 보여줘요. 근데 이건 알 수 있어. 애드포스트 광고가 어떤 포스팅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됐고 그 중에 실제 사람들이 클릭이 많이 일어나는 건 뭐야 정도는 볼 수가 있다. 여기 광고 노출수 보면 되고요. 광고 노출수, 여기 녹색 그래프가 광고 노출수고요. 대부분 방문자 수를 좀 어느 정도 비례해서 따라가는 건 있습니다. 두 번째 탭에 광고 노출수,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긴 지금 모자이크를 떠났죠. 이거는 공개되면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이건 공개하지 말라 그랬고요.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오른쪽에 수익 기여 콘텐츠죠. 왼쪽에 노출 기여도가 있고요. 어떤 포스팅이 많이 노출되었느냐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리스트업으로. 그 중에 클릭 기여도, 클릭이 많이 일어나는 건 뭐냐. 많이 노출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클릭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노출량이 적어도 클릭 기여도가 높은 애들이 있어. 그걸 직접 찾아내면 되겠죠. 찾아내서 들어가서 직접 보세요. 어떤 광고가 달렸는지, 그리고 포스팅의 내용이 뭐였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애드포스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컨텐츠별 예상 수익 맵도 나와요. 작은 그래프인데 이게 어려울 건 없어요. 딱 처음 보면 되게 낯설어서 이제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왼쪽은 노출수.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서 클릭을 해보면 어떤 포스팅에 해당되는지 제목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몰려있는 애들은 노출은 높았는데요. 여기 오른쪽이 클릭수죠. 아래쪽. 클릭은 낮았다는 거야. 이건 쓸모가 없는 얘기. 이건 그닥 효용성이 없는 포스팅들이야.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 보면 여기 덩그러니 하나 있는 애. 얘는 노출수도 높았고 클릭수도 높았어. 이런 애가 진짜 좋은 애야. 그럼 여기에 맞는 포스팅이 뭔지 찾아서 요거와 최대한 비슷한 애들을 계속 이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노출은 많이 되지 않았어. 근데 그거 대비해서 클릭수가 굉장히 높았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얘네들도 좋은 인사이트로 삼을 수가 있겠죠. 제가 어떤 포스팅인지 제목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이 좋은 거잖아요. 쉽게. 이 6개 포스팅의 주제가 다 제품, 서비스, 직접적인 그런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스팅이더라.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트렌드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카테고리별로 어떤 키워드들을 많이 검색하고 있느냐, 핫한 키워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카테고리에 맞게 찾아서 내 블로그 수준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가면 조회수가 확실히 높아집니다. 보통은 여기 일자별로만 봐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주간으로 해서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맛집인데 지원금 25만 원, 그 전국민 지원금 있잖아요. 맛집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맛집을 주로 쓰는 블로거여도 지원급 25만 원으로 이거 빨리 잡고 써야겠다. 인사이트가 나오죠. 꼭 경제 비즈니스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고, 제가 주간이나 월간을 좀 추천을 드린 이유가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치고 빠지는 키워드는 크게 효용이 없다. 주간, 월간으로 봤을 때 대부분 항상 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애들. 지금 맛집으로에서도 보면 저도 되게 자주 보는데 성심당 빵 추천, 성심당, 아무튼 대전에 있는 거죠. 이 빵집의 이 키워드가 빠지질 않아. 계속 있어. 테크에서도 보면 유튜브 프리미엄 안 빠지고요. 그리고 곧 출시될 폴드 7 얘네도 새로 올라왔죠. 싸이월드,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키워드, 이것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거와 좀 달라진 점, 네이버의 방향성이 좀 보이죠. 메인 유입 트렌드도 보여줍니다. 메인은 어떤 특정 키워드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죠. 네이버 메인으로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에서 많이 유입이 되더라. 이걸 여기서 보여줘요. 65.2% 압도적으로 모바일 메인이 유입이 많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컨텐츠가 유입되고 있는가를 여기서 쉽게 볼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뭘 뽑아낼 수 있어? 아, 제목을 저런 스타일로 쓰면 나도 메인 유입을 노려볼 수 있겠구나. 이런 인사이트도 나올 수 있고요. 이게 뭐야? 19위도 봐봐. 제목이 뭐야 이게? 왜, 뭔데? 느낌표 점점점. 아, 이런 제목으로도 19위면 그래도 높은 거잖아. 클립이네요. 클립이에요. 이렇게 해서 메인 유입을 조금 부수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좋은 생각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블로그 통계는 여러분들 놓치고 가시면 안 돼요. 감각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진짜 이거만큼은 제의가 됐다, 제의형이 됐다 생각해서 이렇게 통계를 좀 습관적으로 확인하시는 그런 통계를 자주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정말 좋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엑셀로 여러 가지 다운 받아서 그날 쌓아가면 되잖아. 하루하루 쌓아가면 그거 쌓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쌓이고 오면 엄청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로그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잘 되는지 그 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